워닝! 오늘 내용은 거지 같고 할 거 많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평소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라 익숙치 않고 생소한 겁니다. 최대한 쉽게 풀고자 노력했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는 파트이므로 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정리를 하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올 것이 와버렸다. The wrath of God upon the earth. 깜짝이야. 그치 아니었어? It is finished, child. 웬? Oh my God. 저 뭐야? 태권도가 잡아갈라? 오늘 할 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단 용어를 풀면서 간단하게 한번 맛을 봅시다.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Special, 너를 위한 특별한 그런 특별한 게 아니라 특수해요. 이 이론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이다 라는 거고요. 역으로 말하면 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Relativity, A가 B를 관측하는데 A와 B 사이에 상대적인 조건들과 이 관측이 행해지는 것이 시공간 4차원 안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효과들에 의한 이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가정을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관성계 속도가 일정하거나 0인 그런 상태의 틀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상은 약간 달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물리법칙들은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로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 속을 여행하는 빛의 속력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가정인데요. 이런 가정을 하고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과 수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가 이렇게 속도 V로 이동 중이고 빛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동함에 따라 B의 입장에서는 빛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이겠죠. 위로 아래로. A는 속도 V로 이동하는 관성계 안에서 빛의 움직임을 직접 보면서 왕복 시간을 잴 수 있죠. 이걸 고유시간 T0라고 하고 보이는 광속 C 이렇게 해주면 이게 왕복거리가 되겠죠. 그거를 2분의 1을 해주면 편도거리 높이라고 구해주고 B의 입장에서 보면은 멈춰져 있는 관성계에서 V로 이동 중인 관성계를 직접 관찰하면서 안에 빛이 이동하는 경로거리를 관찰하죠. 보이는 빛의 속도는 광속 불변에 의해 C로 같기 때문에 그동안 이동한 거리는 그동안 측정되는 시간을 T로 했을 때 2분의 1 CT가 되죠. 그리고 2분의 1 VT라는 밑변 길이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갖게 되겠고 T제곱에 대해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뭐 제곱이 되었어.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이걸 다시 T에 대해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될 거고요. C를 밑으로 내려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을 감마로 정리해주면은 이러한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B가 측정한 시간 T는 감마 곱하기 A가 측정한 고유시간 T0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 감마 고유시간 T0에 붙어서 B가 측정하는 T가 얼마나 변하는지 변환해서 알려주는 이 녀석을 로렌츠 인자라고 합니다. V는 절대 광속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감마는 항상 1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가 항상 T0보다 커져요. 이것을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V로 이동 중인 A의 이동거리를 한번 측정해 봅시다. B가 A를 보죠. B가 A를 보면은 B는 멈춰있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 L0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이것을 고유거리라고 하고 L0라고 할게요. 시간 지연된 T로 측정하게 되죠. 이게 B의 입장. 그리고 A는 고유시간 T0 동안 이동한 거리 L을 측정하게 됩니다. A. 그래서 이 V로 이동하고 있다는 공통점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V는 L0분의 T, L분의 T0가 되어서 이 식들을 정리해보면은 L0, T0는 LT라는 관계식이 있고 L은 L0분의 T분의 T0가 되고 아까 T는 감마 T0였죠? 이렇게 되니까 L은 감마분의 1 L0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감마분의 1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은 항상 L0보다 작아지게 되고 이것을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 감마에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정보 전달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시공간에서 측정을 하죠. 이동 속도가 광속에 가깝다면 정보 전달 속도에 C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측 결과가 일그러지게 됩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의 요지예요. 이렇게 측정 결과들이 바뀌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4차원이라서 그런 겁니다. 차원 시공초! 그리고 또 아까 얻은 감마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얻어보면은 운동 에너지는 감마 마이너스 1의 mc 스퀘어라는 식이 얻어지는데요. 여기서 감마 mc 스퀘어가 전체 에너지고, 그것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하면 전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mc 스퀘어라는 항이 생기죠. 이 mc 스퀘어는 속도가 0이 되더라도 남아있는, 즉 정지되더라도 남아있는 정지 에너지입니다. 그 유명한 E는 mc 스퀘어 그 식이죠. 이 식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죠. 자, 이제 이놈이 어떻게 쓰이고 왜 필요한지 또 알아봐야겠죠? 하와이! 우선 첫 번째,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 질량을 에너지로 매우 빠르게 변환시키는 게 핵폭탄이죠. 이거 어떻게 만든지만 알면 참 재밌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요즘은 얇은 LCD 모니터, TV 같은 것을 사용하지만 예전은 엄청 크고 무거운데 화면은 작은 CRT라는 모니터를 썼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얇은 부분에서 음극선을 발사해 화면에 영사를 시켜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극선이 광속의 약 3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론적인 효과를 생각해주지 않으면 정확한 화면을 구성하기가 힘들어요. 보셨듯 특수 상대성 이론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이용한 것이나 관성계에서 광속 근처의 물체를 다룰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여러분이 감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애초에 처음부터 굉장히 불친절하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관성계 알려주지도 않았지, 갑자기 시공간이 4차원이라는 소리를 하지. 차근차근 하면 좋은데 이 차근차근 하기에는 또 이 관성계와 시공간 틀 4차원이라는 것이 이야기할 게 너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하지 말지, 이걸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